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등장했네요. 성신양회가 오늘의 공매도 금지, 코스닥에서도 이제 보입니다. 엔캠 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김민수 대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요? 네, 할 게 없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 찾는다고 하게 되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쪽은 일단 화장품 쪽은 역시나 뭐 저희가 하도 오래된 섹터고 오래된 또 테마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의외로 그래도 그 약간 관세 받기 전에 네. 나왔던 약간 이제 선조문과 함께 변화가 좀 들어왔을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잉글우드의 밑에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성수기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성수기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선크림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빠질 자리가 아닌 데까지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는 편한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데 일단 화장품 쪽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약간 또 이쪽 말고 반도체, 이쪽 말고 2차전지 하다 보니까 나왔던 수급의 변화인 것 같은데 네. 실적 시즌에선 또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 2분기 연속으로 예 계속 또 실적 쇼크 비슷하게 주가에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도 그럴까? 네. 3세판입니다. 3세판은 좀 살려주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부진한 실적 아니게 되면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또 밑에 잉글우드랩 있고요. 한국콜마도 그렇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미국에 공장 있는 OEM, ODM 회사들은 막 브랜드가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는 막 삼양식품 이상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적 때마다 불안해요, 저희가. 불안해요. 그런 네. 요인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좀 버퍼 혜택을 좀 보자. 네. 관심 가져보자. 정면 팀장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네, 저는 쿠콘을 좀 쿠콘이요? 예, 네. 관심 있게 뭐 최근에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도리어 지금 공매도 금지 종목까지 공매도에 좀 이제 휩싸였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새로운 그 모멘텀 오는 쪽 특히나 이제 뭐 대선 주자들 간에 이제 AI에 관련된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와중인데 네. 제가 뭐 강조드렸던 거는 돈 되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향후에 좀 지속성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논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쿠콘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좀 사업 범위가 넓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데이터 전반을 좀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국내 뭐 AI 관련된 그런 지불 데이터 그리고 뭐 비대면 계좌 개설, 그러니까 금융권과 좀 연관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간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정책들하고 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그 퀄리티의 그 어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 높은 이제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고 주주 친화책도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한 2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뭐 좀 접근을 해본다면 오히려 좀 쇼스퀴즈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공매도 관련된 종목은 쿠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훈 선생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쿠콘 이야기를 하는데 공매도들은 또 그런 종목만 계속 공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네. 매수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래량 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본 좀 공매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오늘 하이닉스가 보여주듯이 실적 이기는 흐름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다시금 실적 시즌에 온 만큼 좀 이 펀더멘탈에 또 잠시금 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대차 증감 이제 어제 대차 많이 이제 쳤던 그 증감 순위로 또 혹은 빠졌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늘 대차 잔고도 상위였고요. 증감 상위였던 삼성전자가 지금 안 보입니다. 하고 오히려 1위가 삼성중공업, HMM, 삼성중공업 이제 이 두 종목은 거의 무슨 공매도들이 호시탐탐이죠. 에코프로비엠, HLB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어디에도 삼성전자가 어제자 기준입니다. 아직 잔고에는 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잔고를 줄여놨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그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대차를 안 풀어주고 있고요. 김민수 대표, 대차가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의해야 될 혹은 좀 이제 뭐 이제 괜찮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목 쪽에서도 이제 웬만한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들어가 있고 반도체 오른다 싶으니까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그런 쪽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완전 소외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대차를 늘려서 고매가 들어온다고 할 만한 종목을 보게 되면 네. 고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고영 같은 경우 일단 대차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저보고 공매도 하라고 하면 네.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고영 같은 경우 한때 저희가 뇌수술 로봇이죠. 뇌수술 로봇 네. 예, 이쪽에 대해서 FDA 승인 받고 하반기까지 해서 몇 대 나간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주가는 그와 상관없이 약간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네. 여기까지 내려왔던 상황들이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 쪽에서는 일단 성과 나오게 되면 한번 반발매가 나올 만도 한데 그리고 또 3D 검사 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다 들어가는 회사고 네. 그러니까 본업 있고 플러스 알파 특히 그전에는 밸류가 좀 높았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2만 원대는 좀 어지러웠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은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단계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고매도가 그렇죠.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한쪽에서 일단은 반등을 해야 대차한 걸 액션이 나오겠다 한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한 14,00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오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한쪽에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로봇 쪽들은 또 저희 기대하는 게 그거죠. 정책적인 기대감. 네. 이제 또 오늘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얘기 나왔고 돌고 돌아와서 다음에 로봇 쪽 얘기까지만 나오게 되면 한 번쯤 또 움직일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일단 주의보다는 단기 관심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단기 그렇게 관심.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막 뷰노, 루닛, 요즘엔 온코크로스, 신테카 바이오 막 이런 얘기하지만 그 원천적으로 해서는 뇌수술하면서 고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고용이었는데 또 로봇에 의료에 했는데 자 지금 대차 상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민수 대표는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정민 팀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삼성중공업을 좀 볼 유의 수밖에 아니면은 없는, 유의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게 계속 안 풀어줘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이 조선주는 이제 오늘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열리는데 뭐 보시면은 요즘 이제 조선 쪽은 싸도 30배 이상이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50배 가까운 그런 그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PER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정도 실적이 충족이 돼야지만 다시금 재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무작정 그 엔비디아의 전성기처럼 뭐 100배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네. 제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선주 대망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이제 수주의 흐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MRO 사업이나 이런 좀 방산 쪽에 엮인 부분도 좀 없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현대중공업 저 개인적으로는 한 영업이익 한 3천억 정도, HD 현대 미포조선은 한 500억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좀 앞서 나갔었던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선에 있는 그런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들이 좀 이렇게 득세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단기적으로나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네. 어쨌든 1분기, 이번 분기에는 높아져 있는 멀티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놓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명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대장주인 H현대중공업의 흐름에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 쪽에는 단기적으로 좀 휘어가는 입장에서 이 공매도들이 조금 이제 들이닥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연결해서 HD 현대중공업 계열들의 어떤 실적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일단 좀 유의를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ESS 하면서 HD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도 했잖아요. 완벽했는데도 빼버리니까 HD 현대중공업도 네. 미스가 아니라 완벽해도 과연 PER 52배. 아, 이걸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될까요? 말씀드린 네, 대로 네. 분기 한 3천억 정도라고 3천억? 한다면 얘네 원래 이제 내놨던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2,600억, 700억 정도 나오는데 뭐 환율 효과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좀 고부가 가치의 이런 그 수주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한 3천억이 넘는다고 한다라면 지금 이게 높아져 있는 눈높이를 충분히 그런 충족시키는 커버는 수준이 되나? 아닐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유이다. 예, 네. 이 한화 계열도 아니라 HD도 아닌 이제 약간 홀로 있어서 단일 모멘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방산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LNG에 완전히 특화된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어떤 주도주의 흐름에서 약간 이제 반대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유의할 필요는 유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대차 상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봤고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결자해지 김민수 대표 다시
재조명. 다시 재조명? 저거만 나와 있네요. 앞에 개가 더 중요한데요. 네. 뭘 재조명? 네, 일단 뭐 요즘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또 네.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대선 유력 후보의 얘기로 나오기 시작했죠. 네. 또 지금 광주에서 또 열심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기존 지금의 야당이죠.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강화 정책 당연히 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맥락을 맞춰간다라고 보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네. 그렇습니다. 네. 처럼. 거의 뭐 이어가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이제 미국의 동남아 단텀빙 관세 그런 쪽에서 호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근데 왜 빠지죠? 미국의 이 태양광 업체들은 한 10%씩 다 밀렸더라고요. 네, 간밤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수익인 수익인데 정책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이것도 잘 모르는 문제고 네. 게다가 또 경쟁력과 관련된 쪽들에서 이게 그렇죠. 하나 큐셀이 네. 물론 가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무척 심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흐름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풍력 쪽은 신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또 발표하고 또 강원도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호남, 강원도 다 걸려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시장 크게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된 쪽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위축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또 고점에서 잘 팔고 보는 게 좋겠다.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수소입니다. 수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해상풍력 관련된 수소 산업까지 육성하겠다. 네. 이 다 같이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수소는 어차피 단골 멘트입니다. 네, 특히 정책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건데 네. 그만큼 대규모 자본이나 육성책이 더 필요한 건데 아직 숫자로 아직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했다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저희 일발 장전이었나요? 네. ESS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전에서. 예. 네네. 작전인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거기 2차 전지 쪽에서 아주 포인트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핵심 종목이 빠진 것 같아서 네. 저라면은 그런 종목보다 네. 다른 실질적으로 북미 투자와 어느 함께 종목이요? 네. 성과를 낸다 그러면 말씀 잠깐 하셨던 네. 신성그룹 쪽에서 네. 신성 ST가 핵심 종목입니다. 네. 그쪽에서 수주잔고가 5조인 거 아십니까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신성 언급했는데. 근데 살짝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네네네. 좀 섭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쪽 보시면서 ESS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신성 SD 또 신성 ENG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섭하지 말고.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요. 다시 재조명을 신재생이 받고 있지만 풍력도 트럼프가 일단 미워하고 또 우리 쪽의 모멘텀도 그렇다. 네. 태양광도 여기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끼기에는 중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수소도 약간 단골성 멘트다. 그렇다면 남는 건 ESS의 신성 ST 이렇게 정리하면 한중 될까요? NCS 한중 NCS 두 종목. 정도만 네. ESS만 일단 집합적으로 가자.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영민 팀장의 결자 해지거든요. 뭐죠 결자 해지? 뭐 결국 이제 이거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트럼프? 관세에 네. 대해서 이렇게 후퇴적인 흐름이 좀 나올 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근본적인 그런 이유를 좀 풀려져야지만 자율 반등 이상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뭐 문자를 한번 써봤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지금 가장 면밀히 보고 있는 이제 미국의 인디케이터, 소위 말하는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두 번째가 금, 세 번째가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는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보고 있는 거고, 금은 이제 역시 달러의 선호도, 신뢰도를 보고 있는 거고, 네. 비트코인은 이제 유동성, 이 세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좀 다 안 좋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달러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좀 깨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이제 금이 밀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악재에 이렇게 반감되는, 관세에 반감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가장 좀 옥죄였었던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좀 쉬어갈지언정 하락깁을 메우는 정도의 반등은 2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실적 시즌입니다만 아직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낙폭과대나 대선 테마에 조금 더 좀 민감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안도적인 거기 때문에 자율 반등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방산 조성 뭐 이런 것들의 뭐 속도는 뭐 저하될지언정
방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컸었던 로봇, 자동차, 뭐 해운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런 속도감 있는 반등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종목으로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쪽 그리고 HL 만도랑 현대위아 같은 일선 그런 자동차 부품 네네, 일선. 그리고 이제 해운 쪽에서 현대 글로비스까지도 좀 범위에 놓고 본다면 뭐 최근에 2차 반등에 조금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경민 팀장 결자 해지 결국 트럼프가 묶었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피해주들 쪽들에서 오늘 좀 놓고 보면은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거 한번 나왔던 뉴스긴 한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컨펌을 또 해주니까 좀 빨간불 켜고 있고 시황을 좀 보면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인데요. SK 하이닉스 실적 진짜 깜짝 실적이었죠. 뭐 향후 전망까지도 좋은데 일단 힘이 좀 빠지네요. 하락 쪽으로 돌아섰고 이렇게 대장이 돌아서니까 한미 반도체를 위시해서 소부장들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테신과 함께 이 부분들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벤티지랩 상쳤네요. 또 HK 이노에는 K캡이라고 영주성 신도제 그 신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온 것 같아요. 임상 3상 두 종목이 지금 상을 치면서 바이오 라인에서는 이 인벤티지랩, HK 이노엔 두 종목이 이제 상한가 같다는 거 조금 우리 조범수 매니저와 자세하게 이따가 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뉴스와 섹터가 뭐냐? 자, 김윤수 대표, 네. 트럼프의 아들 주니어가 온다고 합니다. 정용진 회장의 초청인가요? 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들썩이던데 이 신세계 인터넷 여기 INC 여기가 14%, 이마트 뭐 이런 라인도 이제 좀 다 빨간색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단기 이벤트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예? 예. 깊게 봐야 돼요? 이거 네. 일단 하다 이제 글로벌 정치 테마주까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인맥주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정치 네. 인맥주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예, 그분이 오신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우리 용진이 형님께서 네. 정용진 네. 회장님께서 초청을 했겠구나라고 그렇죠. 하면서 주니어니까 예. 트럼프 주니어. 그런데 시총으로 봤을 때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신세계 INC가 갈까? 네. 여기서 그 의문이 삼는 거고 보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훅 움직이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뭐 그럼 아예 그냥 신세계 푸드 이런 거 가면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선택됐다는 게 그렇죠. 시장의 픽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신세계 뭐 일단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시장의 픽이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와서 약간 좀 그래도 요즘에 신경 많이 쓰는 쪽들이 그분이 뭐 이더리움 얘기만 했었고 약간 가상화폐 쪽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쪽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뭐 한국에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요. 연결고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청해서 일단은 처음엔 그런 거 하겠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사람들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에서 뭐 약간 힌트나 여러 가지 줄 것 같은데 네. 그게 신세계 그룹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냥 오늘 글로벌 인맥주다. 오늘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저라면. 네. 예. 자, 이제 워낙 정치 테마주가 득세하다 보니까 김윤수 대표는 글로벌 인맥주까지도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입니다. 신세계 관련한 그룹들의 해석인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테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